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남 함안에서는 요즘 겨울 수박 출하가 한창입니다. 당도도 높고 품질은 좋은데 재배 물량이 줄어서 가격은 올랐습니다. 수박 수확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박 명가로 손꼽히는 함안군의 한 수박 재배 농가. 검은색 줄무늬가 선명한 겨울 수박들이 탐스럽게 자랐습니다. 잘 익은 수박만 골라 줄기를 자르고 손수레에 차곡차곡 쌌습니다. 당도도 좋고 일조량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품성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겨울 예상 출하 물량은 80만 통입니다. 전국 겨울 수박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곳 함안의 겨울 수박 무게는 보통 6kg 안팎으로 여름철 수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평균 당도도 11브릭스 이상으로 여름 수박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함안 겨울 수박의 품질이 우수한 것은 낙동강과 남강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덕분입니다. 올해 함안 겨울 수박은 서울 도매시장에서 5kg 기준으로 18,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30%가량 올랐습니다. 전년도 수박 가격의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겨울 수박 재배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박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수요까지 감안하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 수박 주산지로 자리 잡은 함안 겨울 수박은 2월 말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설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선 갑갑하겠죠. 경남에서는 이런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의 떼인 돈만 지난해 1,400억 원이 넘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아파트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59살 배모 씨. 배 씨는 지난해 말 동료 3명과 한 달 동안 일한 인테리어 공사 대금 700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받기로 한 대금 업체를 미루며 버티고 있기 때문 당장 생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쓰는 거는 조금씩 나가는 거 있죠. 그 돈 들어와야 될 그 순간에 돈이 그때 안 들어오면은 뭐 이제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최근에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경남 지역의 임금체불 접수 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4,800여 건으로 금액만 1,400억 원에 달합니다. 임금체불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과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건데 우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 노무사 제도처럼 법률 지식에 취약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시군 단위로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구제기구 등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노동부가 나서 올해 하반기부터 임금을 조금이라도 체불하는 업주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설날인 내일은 낮부터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하늘 모습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김해 3도, 통영은 2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10도, 거제도 10도로 평년보다 2도 높겠습니다. 거제 통영을 중심으로는 최고 초속 11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거창 영하 3도, 진주 영하 1도를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합천 10도, 진주 11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을 하루 앞둔 오늘 도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는 전 구간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남해선 진례 나들목에서 북창원 나들목 구간과 중앙선 부산 방향 대동 분기점에서 대감 분기점 구간, 남해선 창원 1터널 양방향 등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측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6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창원터널 양방향 속도를 70km 이상 금지하는 구간 단속이 시범 운영됩니다. 경남경찰청은 창원터널 주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터널 안에 설치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4월부터는 시속 70km를 넘겨 달린 운전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며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과속 정도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는 32,000원에서 최대 8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김해 씨의 회현지기 프로젝트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2018 정부혁신 100대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김해 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회현지기 프로젝트는 구도시민 회현동에서 발견되는 인구 감소와 노숙자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단을 구성해 공구백화점과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등 4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LG전자가 제품의 모형을 매장에 전시하고 판매에 착수한 혐의로 담당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LG전자 측이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은 건조기의 모형을 매장에 전시하고 예약 판매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추가 수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채취 허가를 받은 하동 지역의 320여 농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지리산 자락의 국유림 5,000헥타르와 사유림 60헥타르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합니다. 이들 농가는 연간 110만 리터가량의 고로쇠 수액을 받아 30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6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남해 독일 마을이 해외 언론과 관광객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세계 최대 주간지인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취재진이 독일 마을을 찾아 마을 조성 배경을 비롯해 파독관부와 간호사들의 당시 경험담과 귀국 후 생활상 등을 취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싱가포르의 최대 일간지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독일 마을을 다녀가는 등 외국 언론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군항제 개막을 앞두고 다음 달 말 진해 해양공원에 국내 최장 길이의 집트랙이 개장합니다. 민간 투자자가 85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공중 활강시설 집트랙은 해양공원 내 음지도와 인근 소쿠리섬을 연결합니다. 또 99m 높이의 쇠줄라인 6개가 설치돼 6명이 동시에 국내 최장인 1.4km를 활강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통영시가 오는 2020년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추진협의회를 출범한 통영시는 최근 심사평가단 현장 설명 등 세부 일정을 확정했고 올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통영만의 집중화된 컨셉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림청 양산 산림항공관리소가 설 연휴 기간 산악사고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 헬기는 즉각 출동 상태를 유지하고 공중 진화되는 저녁 9시까지 근무합니다.